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국제은행 간 통신망 즉 스위프트죠. 이 스위프트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기술적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점진적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 스위프트와 리플이 경쟁 체제로 여겨지는 관점에서 이제는 서로 협력 관계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스위프트도 넘본다 초고속 금융망 특허를 공개를 했는데, 거래별 임시검증팀을 구성해서 속도, 확장성 극대화 그리고 탈중앙성을 유지하고 있고, CBDC 토큰이나 자산 등 기관금융 정조준 글로벌 유동성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기술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리플이 최근에 공개한 유럽 특허는 기존의 이제 XRP 레저의 합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속도와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관들의 다양한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미래 금융망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와 연구원들에 따라 이번에 공개된 리플의 유럽 특허의 핵심은 임시 합의 하위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CBDC나 고액의 기관 간 결제 등 높은 수준의 신뢰와 속도가 요구되는 거래를 위해 탄생한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검증팀, 속도와 탈중앙화 두 마리 토끼를 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XRP 레저는 모든 거래를 처리할 때 전체 검증인 네트워크의 합의를 거쳐야 했는데, 이는 보안성은 높지만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잠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특허 기술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하는 검증인들을 직접 선택해서 해당 거래만을 위한 임시 소규모 검증팀을 꾸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팀이 거래를 거의 즉시 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전체 네트워크에 알려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요금소에 통과하는 대신해서 특정 차량들을 위해 임시 하이패스 차선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XRP 내전은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무한에 가까운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기관 맞춤형 블록체인 CBDC 토큰화 자산 정조준인데,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명확하게 기관 금융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건데, 전 세계 중앙은행과 이제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속도와 그리고 이제 보안 그리고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의 신기술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요소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조 원의 규모의 CBDC 결제는 수십 개의 검증인이 참여하는 강력한 보안의 하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소액의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 토큰 거래는 서너 개에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인만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거래의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서 보안 수준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거겠죠. 이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기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장점이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리플의 전략은 XRP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미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중추적인 결제 계층으로 포지셔닝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포인트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물론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우려와 의혹도 존재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신뢰하는 검증인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소수의 대형 기관들의 이 네트워크를 좌지우지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탈중앙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수십 년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촘촘하게 엮어온 스위프트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리플이 단기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이번 특허 공개는 블록체인 기술이 더 이상 막연한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서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아키텍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기술적 청사진이 과연 현실 세계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의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가, 그 기초가 주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도 이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스위프트보다는 리플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경쟁 체제의 모습보다는 파트너십으로서의 서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21조 달러 결제 시장 정조준이라고 하면서
스위프트의 아성을 넘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XRP-L 활동이 사상 최고치로 생태계 활성화에 주목이 되고 있고 EVM 호환 사이드체인인 RLUSD 스테이블코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도 폭등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금융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했던 국제은행 간 결제망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 규모가 15%가 감소하며 그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리플의 XRP 원장 XRP-L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레이드 갈링하우스는 XRP-L이 향후 5년 내에 스위프트 시장 최대 14%, 즉 21조 달러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감한 예측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의 활동 사상 최고치 생태계 활성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이런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XRP-L1 거래량은 현재 83만 건을 돌파했고요. 활성화 주소는 29,000개, 그리고 고유 거래자는 1만 명을 기록 중이고, 특히나 이제 XRP-L의 탈중앙 거래소 거래량은 최근에 1,200만 달러를 넘어섰고, 민코인 거래는 625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체는 56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생태계 전반의 이제 유동성과 참여도가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XRP-L이 단순히 국경 간 결제를 넘어서 다양한 금융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스위프트, 그쵸? 이 스위프트와 리플이 기존 경쟁 체제에서 이제는 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 리플 XRP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XRP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의 새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을 만나라며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변화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 XRP 커뮤니티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통 금융권의 탈중앙 디지털 자산 수용의 초입기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글로벌 금융 메시징 서비스의 대명사인 국제은행 통신망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의 XRP를 은행 간 결제를 위한 대체 결제 계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블록체인 도입에 강력한 지지자인 빈센트 반 코드의 최근 발언이 XRP 커뮤니티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이 같은 전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수년간 스위프트와 리플은 국경 간 결제 현대화를 위한 경쟁자로 서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스탠다드 차타드 결제 분야에서 리플과 스위프트 활용 사례에 대해서 폭탄 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영국계 메이저 은행의 스탠다드도 이제 스위프트를 어떻게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훨씬 빠르고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역 금융부터 국경 간 실시간 송금까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XRP를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이 리플은 뭐다? 찐이었다, 진짜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실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에 맞이를 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경쟁에서 협력자로서 전환점을 맞이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년간 이제 스위프트와 리플 간에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이 스위프트는 이제 오랫동안 은행 간 통신의 표준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렛과 온디맨드 유동성, 그리고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활용, 사전 자금 계좌 없이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반코드의 발언은 이런 역학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상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면 된다고 언급했다라는 거죠. 리플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XRP가. 자, 리플의 핵심 가치는 XRP를 브릿지 자산을 활용해서 실시간 국경과 결제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특히 ODL 솔루션은 고가의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요.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스위프트가 XRP를 포함한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다라면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주류 결제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금융사로 절반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아직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징후들이 있었고요. 2022년 스위프트는 체인 링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리플 또한 스위프트와의 대화 및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포함한 파트너십을 확대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코드의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더 광범위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리플이 미국에서 부분적인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요. 글로벌 금융 업계의 토크나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궁극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발표는 XRP 장기적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있고 대중화의 촉매자가 될 꿈의 실현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리플, XRP, 이 리플의 가치, 그쵸? 가치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밸류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뭐한다? 투자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이 구간에, 즉 4,400원에서 4,500원 구간에 이 저항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려고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상승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 추세 라인이죠. 이 채널 위에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정말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리를 달리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4,000원짜리까지 쌍바닥 리테스트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관점에서는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쌍바닥을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N자 반등으로 돌파하는 그림이 더 이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안은 저는 이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에는 이 채널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상방이고, 안착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4,000원짜리까지 쌍바닥 리테스트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